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앞서 두 개의 리포트 보신 것처럼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19년 만에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순천 성가롤로 병원과 순천 의료원이 파업에 참여했는데요. 대체 인력들이 투입돼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사람으로 북적대는 순천 성가롤로 병원입니다. 병원 곳곳에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필수 인력을 뺀 병원 노동자 약 180명이 파업에 참여해 서울로 상경투쟁을 떠났습니다. 개원 이래 첫 파업으로 병원 측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진료 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다만 외래 진료를 축소하는 등 일부 차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파업한다고 그리고 예약 손님만 받고 많이 걸려요, 시간.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총 14개 의료기관 1,500여 명이 이번 총파업에 참여합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성가롤로 병원과 순천의료원이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한 뒤 회복기를 거치고 있는 순천의료원은 아직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병원 노동자들은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1대5로 맞추고 의사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 등 7대 핵심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이번 총파업이 무기한이라고 밝힌 만큼 주말을 넘어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임금과 인사 문제 등이 걸린 일부 사업장은 노조와 병원 측 대립이 첨예한 상황으로 알려져 파업 장기화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상경투쟁을 마치고 광주에서 다시 집결해 총파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고향인 순천에 1,400억 원 상당을 기부한 것에 대해 여수시 의회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이중근 회장은 특정 지역에 1,400억 원 현금을 지급하는 지인 챙기기에 앞서 여수시 부영아파트 민원부터 해결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부영그룹이 여수에 지은 아파트는 17,000여 세대로 아파트 4곳 중 1곳이 부영아파트이며 최근 3년간 여수시에 접수된 부영아파트 관련 민원만 수백 건에 달합니다. 전라남도가 청정에너지 수소경제 전환을 위해 추진 중인 그린수소 산업기반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전남도는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사전 연구 기획을 완료하고 올해 국비 2억 원을 확보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해당 용역을 통해 그린수소 정책, 기반시설, 수급 동향 등 국가 그린수소 산업 로드맵과 에너지 섬 조성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추행한 사건은 종종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꾸로 심야 시간 택시기사들이 여성 손님으로부터 성희롱과 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새벽 1시 한 택시 승용차 안. 64살 택시기사는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이 여성 손님을 태웠습니다. 목적지인 웅천동에 가까워지자 손님은 갑자기 블랙박스를 꺼달라고 요청합니다. 자동이라. 심야 시간 젊은 여성 손님이 뒷좌석이 아닌 조수석에 탑승할 때부터 이상함을 느꼈다는 택시기사. 택시기사는 블랙박스를 꺼달라는 반복되는 여성의 요구를 거부하고 운전을 계속했습니다. 안 끝내면 시골 빼야 돼. 이거 안에서. 아니, 다 왔는데요, 뭐.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손님은 갑자기 자신의 몸을 만져달라고 말합니다. 안 되지. 택시기사가 재차 거부하자 손님은 기사의 팔을 잡고 자신의 허벅지 쪽으로 끌어당기기까지 합니다. 아니야, 싫어. 안 돼. 아니 경찰에 신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아는데. 몸을 만지라는 손님과 이를 거부하는 택시기사의 실랑이는 5분여간 더 이어졌고 아니라고 그냥 만들면 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제가 이렇게 하는데. 안 돼, 하지 마. 아저씨 팔 아파, 어깨 아파 지금.
택시기사가 손님을 달래 택시에서 내보내고 나서야 상황이 끝났습니다. 어이구, 혼나. 당시 택시기사는 손님으로부터 희롱당했다는 생각에 불쾌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혹여나 거꾸로 손님으로부터 신고를 당하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몇 번을 뿌리쳐도 몇 번을 잡아당기는 걸 생각하면은 하여튼 뭔가를 바라고 그런 행동을 취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택시기사 역시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여성 손님으로부터 5달 전 성추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들이 여성 손님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거나 희롱을 당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손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허벅지로. 그럼 아가씨 이거 지금 무슨 짓거리냐. 블랙박스를 꺼줬으면은 재미를 봤을 건데 그러더라고. 한 변호사는 해당 여성의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손을 지나치게 이제 큰 힘을 사용해서 신체 부위를 접촉하게 했다면 여자분이 강제추행하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관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임차료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2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남이 청소년 행복성장지원 혁신지구로 선포됐습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 등을 위해 안전망을 확충하고 진로 탐색과 문화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전남의 청소년 인구는 26만 8천여 명. 이 가운데 학업 중단이나 가출 청소년은 2천여 명에 달합니다. 위기의 학생들을 위한 심리센터가 있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 이용에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시골 마을 등을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의 심리 상담과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이 행복성장지원 혁신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청소년 기관의 코딩과 드론 체험 등 디지털 관련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로청소년 보호를 위한 처우 개선 사업 추진과 인구 감소 지역 학생들의 문화활동을 강화합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는 전라남도 23개소를 운영을 하고 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전라남도 청소년 체육 캠프도 올해 5월 달에 첫 캠프를 열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 전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청소년 정책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지역 특화형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확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 치유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여기 전남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는 9월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소통과 문화 공간인 전남 청소년 지원센터가 목포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청소년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전남 만들기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을 모집합니다. 이번에 임대하는 잔여 부지는 한 개 구역 약 4만 제곱미터 규모로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물류업종과 수출 비중이 총 매출액 대비 50% 이상인 제조업종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도 가능합니다. 입주하는 기업은 최대 50년간 제곱미터당 145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와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암매장해 살해한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온 여성은 취재진에게 짧게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법원에서 나옵니다.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입니다.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여성은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을 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는 왜 살해하신 겁니까? 한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성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죽은 줄 알고 매장했다고 진술했다가 다시 산채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상황. 경찰은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고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했습니다. 프로파일러들하고 면담도 하고 그 장소가 정말 거기가 맞는지 다시 또 사진으로도 확인하고 또 공범이 있거나 다른 누군가가 범행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참고인 등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륙자 없이 그 짧은 시간 안에 거기서 그렇게 혼자 힘으로 매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동기라든가 명확하게 나오지가 않고 한편 여성이 아이를 안 매장했다고 지목한 친정집 인근 야산에서는 사흘째 발굴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발굴 수색 범위를 확대했는데 현장에서 수거된 것들을 국과수에 분석 의뢰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렸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로 많은 곳은 200mm 넘게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기가 여전히 불안정해 돌풍과 천둥 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여수와 광양 24도, 순천은 25도 예상되고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 먼 바다에서는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